일본도 아니고 도대체 한국을 왜 가는 거야? 아니,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미국 항공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녀의 직장 동료와 의견이 다른지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중국 항공사로 발길을 돌리는 동료들과 달리 한국 항공사를 가겠다는 그녀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걱정과 달리 한국에 취업한 그녀는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후회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줄리아입니다. 불과 얼마 전 이야기이지만 저에게 정말 꿈만 같았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2020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뉴욕에서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름이 높은 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비행기 엔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배경에 깔렸으며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평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혼돈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3월이 되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엎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후 몇 달 동안 전 세계는 도시가 봉쇄되고 국경이 폐쇄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항상 북적이던 공항은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되었고 제가 소중히 여기던 하늘은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이었던 에어 아메리카도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던지라 얼마 안 가서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무급휴직이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자 지옥 같은 현실이 다가왔어요. 계속해서 쌓이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회사는 정리해고를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 동료들은 하나 둘씩 흩어지며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로부터 공식 해고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꿈과 삶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만을 꿈꾸며 열심히 달려왔고 그 외의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동료들의 웃음소리, 승객들의 수다, 그리고 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운 난기류의 소리도 그리웠습니다. 이에 반해 홀로 있는 아파트에서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가장 친한 동료 에이미는 중국의 동방항공에, 다니엘은 일본의 ANA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두 곳에 지원했지만 최종 탈락했고 그로 인해 제 생활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를 다니던 승무원 중 한 명이 한국에서의 기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했었죠.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는 한국으로 간다고 생각할수록 이게 하늘이 주신 계시 같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모험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았죠.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만류했지만 저에겐 익숙한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끌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한국이 저의 새로운 터전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결정은 쉽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에 있던 우리 아파트는 추억과 웃음소리, 이제는 아득해 보이는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짐을 꾸릴 때마다 감정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입었던 유니폼, 수많은 경유지에서 받은 기념품, 승무원들의 사진 등 하나하나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 기억나네요. 뉴욕의 도시 불빛이 창밖으로 반짝이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의 결정을 반대하기에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내가 도망친 건가? 한국과는 너무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하지만 머리가 계속 복잡해질 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줄리아, 도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야.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 거란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말은 이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을 위해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거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이라는 책을 채워나가기 위해 하나씩 도전해 나가야 했죠. 서울로 향하는 날 창 밖엔 비가 내렸어요.
한때는 저의 모든 것이었던 비행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 안내방송, 낯선 얼굴들, 광활한 터미널 등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7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큰 눈과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이별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선물이에요. 소녀는 서툰 영어로 속삭이더니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작은 선물과 친절은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인간애를 나눌 수 있는 연결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종이별을 주머니에 소중하게 넣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한국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쾌적하고 광활한 공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승무원으로 전 세계 수많은 공항을 가봤었지만 이곳만큼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항은 없었죠. 다양한 언어가 섞이는 왁자지껄한 소리, 출국장과 입국장에서의 정돈된 혼잡함이 현대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풍기는 한국 음식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근엄한 표정, 빠른 여권 도장 찍기, 그리고 긴 줄은 제가 익숙한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죠. 그러나 가끔씩 동료 여행객의 미소나 공항 직원의 인사가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공항을 통과하자 넓은 메인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문화 공연도 펼쳐지고 키오스크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유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공항이 아니라 한국인의 영혼이 깃든 관문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공항 카페 중 한 곳에 앉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마시는 정통 한국차의 맛을 음미하며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제외하고 비즈니스맨들이 다음 미팅을 위해 서두르며 관광객들이 열심히 여행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이 저에게 다양한 사연과 여정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드러운 멜로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 그룹이 보였습니다. 가야금의 아름다운 소리와 장구의 울림이 어우러져 제 마음을 한국의 고대시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연이었죠. 기분이 좋아진 저는 짐을 챙기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분주한 바깥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불빛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웅성거림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비와 경이로움이 가득한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종이별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은 채 선선한 한국의 밤속으로 들어서며 설레임으로 가득했어요. 대한항공 본사가 위치한 도심은 현대적인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건물로 빛나고 있었어요. 유리 외관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반영하며 태극 문양은 한국인의 음향이 담긴 상징적인 로고였습니다. 첫날 저는 새로운 곳이라 그런지 너무나 긴장됐어요. 건물의 거대한 규모와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다양한 얼굴들, 그리고 제 새로운 커리어의 시작에 설레었습니다. 첫 직장인 에어 아메리카에서 받은 교육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만 메인홀에 들어서자 따뜻한 환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훈련생들이 하늘을 향한 공통의 열정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은 회사의 가치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고 존중, 탁월함, 정직이 단순한 단어가 아닌 대한항공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저희는 승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홍보대사로 양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상당히 길었고 용인연수원과 객실훈련원 등을 이동하며 꾸준히 배워나갔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이 왜 성공적인지 알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안전 절차부터 고객 서비스, 복잡한 기내 서비스 이해, 한국식 에티켓 숙달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꼼꼼하고 세심한 교육 과정이었죠. 교육 기간 중 우리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문화체험 세션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무용의 우아한 동작과 한국 가곡의 감미로운 선율을 배우고 아름다운 한지공예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한국에 심취하고 있었던 저는 옥상에서 가을 바람을 느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제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제가 받는 교육과정의 매니저 선희 씨였습니다. 박선희 매니저는 대한항공과 함께한 여정, 그곳에서 본 장소와 만난 사람들,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느꼈던 자부심, 국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에 대해 알려줬어요. 그날 밤의 대화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옥상에서 서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선선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깊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훈련생이 아닌 대한항공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유대감 속에서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조화롭게 흘러가는 도시에서 미국에 뿌리를 둔 제 미국의 정체성과 함께 찾은 한국의 매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장애물은 언어였습니다. 대한항공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었지만 번화한 서울의 거리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현지 마트에 가서 신선한 농산물을 사려고 했는데 몇 마디 말과 몸짓으로 헤쳐나가야 했어요. 실수로 오렌지를 5개가 아닌 50개를 달라고 하는 등 어설픈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과정에서 웃음과 추억이 가득한 마음을 안고 마트를 떠났습니다. 음식도 또 다른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풍부한 맛과 다양한 식감을 자랑하는 한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의 매콤한 맛부터 불고기의 감칠맛까지 모든 음식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 전통,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음식을 넘어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국 문화의 무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깊은 공동체 의식, 우서른을 공경하는 마음,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 등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들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사할 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전통 다도의 차분함을 즐기고 심지어 지역 축제에 참여해 한복을 입고 전통 악기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가슴 뭉클한 순간 중 하나는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선희 씨의 가족은 저를 집으로 맞아주었고 함께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순간 나는 한국인의 정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수천 마일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죠.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중국과 일본 항공사로 갔던 친한 동료인 에이미와 다니엘과 화상 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잘하나 싶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여정이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중국의 동방항공에 입사했지만 업무 문화와 언어적인 장벽이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항공산업의 빠른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기술과 인프라는 최고 수준이지만 업무 문화와 고객 서비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의 ANA 항공사에 입사했지만 분위기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했어요. 일본의 아름다움과 전통에 대한 존중은 높이 평가하지만 업무 환경에서의 엄격함과 의사소통에 어렵다고 말했죠. 위계 질서가 철저하고 외국인이라 그런지 잘 어울릴 수 없다고 했어요. 에이미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익숙한 얼굴, 함께 나누던 농담, 수년간 함께 일하며 쌓은 경험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이지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도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이켜보았어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에서의 적응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대한항공은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팀워크와 개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외국인 직원들을 통합하려는 회사의 노력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승무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에이미와 다니엘의 목소리에서 부러움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한국은 진짜 좋다며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한류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 항공업계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 역시 한국이 좋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이미와 다니엘은 지원적인 직장, 문화, 기술 발전, 한국인의 삶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웃음과 희망, 그리고 언젠가 같은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로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승무원으로 첫 출발을 이어나가는 줄리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세계 구독자님들에게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희노애락TV에 제보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